오늘 22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진도를 나가볼게요. 107페이지 넷째 주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의식을 잃어 시간을 건너가는 경험도 하며 의식이 있는데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묘한 경험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치를 몸으로 체득하면 이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을 임의로 할 수 있어 무아를 마음대로 경험합니다. 전혀 합의를 저번주에 하도인가? 조금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경지 이전에 무아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원리로 경험한 것이고 일시적이며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지는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자체의 경지가 변하여 결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내가 죽은 이후 새로운 탄생을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청기와의 합일로 청기를 재료로 하여 새롭게 불현을 이루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효능도 알게 되는 이로움도 있어 스스로 무아를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번에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거기서 임의로 한다는 게 원할 때 일종의 합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도 수련을 꾸준히 해온 사람한테는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제 제가 그렇게 시간 내서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수련을 시키는 편이 아니라서 이것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일종의 이것도 신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하는 걸로 하면 기로 수련했으면 기를 가지고 약간의 고요함이라든가 평온함을 이루게 하는 그 요령도 있어요. 기로 인해서 의식과 감정이 통제되는 게 되거든요. 이건 천일합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왔으면 기를 제어할 수 있는데 그 기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를 느낀 적이 없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그냥 심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 몸이 변화한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그 의미가 어렵긴 한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해지는데 이건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것이 진정한 경지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와 하나 되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이전과는 다른 아와 무아의 합일체로서 법신을 탄생시키는 의미로서 이것이 진정한 무아입니다. 이것이 공으로 3단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식의 개념은 그전 강의들에서 몇 번 설명했어요. 이 삼매나 일종의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무아이거나 합일되거나 이러한 것이 있고 뭐 정확하게 선정이라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거나 이런 건 출정이라고 이제 불가에서는 쓰는데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고 출정해 나오고 할 때 이 들고 나고 하는 그것을 이런 죽음의 경험과 삶의 경험을 반복하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번에 그 전에 설명을 했어요. 진정한 무는 11단이지만 이 무아는 첫 관문으로서 나의 소멸과 탄생, 의식과 무의식, 의지를 이해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 생각이에요. 이게 무가 11단이라 하는 게 이제 11단은 무라고 이렇게 계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는 건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해요. 나로빠, 띨로빠, 그 다음에 그렇게 내려가던가.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하다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이게 나로빠하고 대화하다가 알게 됐던가. 그런데 그들이 중에 한 명이 여기 지구 10단인가?
단을 넘어가고 싶어 하면서 그 수련할 때 하는 방법을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 들어가는 건, 무라는 게 우리가 지구에 사는 한 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구를 넘어가는 거나 지구 이외에 우리가 살면서 영향받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개념을 쓴다면 이 지구의 것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이 지구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살고 있는 땅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문명 자체가 이 지구 문명이기 때문에 지구 문명을 벗어나는 개념에 의해서 무는 지구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11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없어지는 거, 공에서 무로 넘어가고 하나하나 제어가 버린다는 거야. 잡념을 버리고 번뇌를 간다고 이렇게 수련하는 방법을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미세 망념과 번뇌를 제거할 때, 이런 체계적으로 설명했을 때 마지막에 제거해 나가는 게, 이 마지막이라기보다 제거해 가는 그것이 지구의 영향을 제거해 나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나 자체가 이미 지구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거해 나가는가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심한 위무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초입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위무의가 이 부분인 것 같지는 않은데, 도덕경은 그 생각하기 나름으로 좀 더 높은 경지에서 쓴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초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서, 말이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라서 이제 읽을 때 조심해서 읽으면 되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말이 거창하고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천인합의라지만 신체의 안과 바깥이 융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으로 천인이 합의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후엔 하늘과 나 또는 안과 밖, 내외, 주객 등을 구분할 필요 있고, 전이라는 경지에 들어간다는 큰 의미가 있어서 과장되게 말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걸 파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라고 했는데, 여기도 안과 밖이라고 하고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주역으로 말하면, 아니면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육합이에요. 육합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외, 안과 밖이 합쳐지는 개념을 역으로 설명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안과 밖이 합쳐진다는 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내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가 관심 갖거나 내 안에 있는 성향과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과의 서로 겹쳐가는 거예요. 맞춰져 가는 이론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사주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는 거라서 더 설명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행일치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게 같은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외부 사건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요즘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학문들을 심리학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 있는데, 조금 정의를 잘 내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심리학적으로 사주나 명리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준 삼는 건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그런 심리학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만든 거 아니라고요. 아니면은 심리학을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내 안에 벌어지는 감정이나 심리라는 게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성향, 심리와 상황이요. 상황이 심리냐, 감정이냐, 심리적인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상황과 심리적인 것을 일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구분해서 본다면은 좀 다른 게 돼버려요. 나한테 이런 성격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명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주에 나랑 똑같은 형제들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사주에 나오면, 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남자를 뺏기거나 여자를 뺏긴단 말이 있어요. 어렵게는 권력격인데, 그러면 그게
심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여자한테 관심 있다고 해서 여자 뺏기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가요. 다른 여자 아니면 다른 남자와 삼각관계가 들어가는 상황에 들어간다고요. 이건 심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굳이 그걸 꼭 명리가 아니라도 말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고요. 왜 내 성격적인 것과 내 상황적인 것이 같이 가냐고요.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심리적인 걸 접근 안 해요. 중요한 건 사건이고 상황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성격이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사건은 외부에서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념적으로 이 세상은 관념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오는 것도 내가 원해서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육합으로 들어가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이 합쳐진다고요. 그래서 내외가 일치되어 가는 게 육합이 돼요. 합쳐지는 거예요. 사건과 내 감정, 성격과 상황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쳐지는 상황을 보는 거란 말이죠. 어렵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 어려움은 없는데, 그걸 구분을 잘 안 하고 하면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격적인 거와 사건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같을지 그거요. 뭐 사주에 관성이 있다 하면 관이가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합리적인 성격이라고. 근데 그게 직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직업과 관계된 그 무엇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 성격과 직업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나한테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직업과 성격이 같이 간다고요. 왜 같이 가야 되냐고요. 내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욕망은 내 욕망인데, 그 욕망이 이 바깥에 그 무엇으로 나올 때 그 번역되어 가는 방법도 있다고요. 얘기 이상하게 나간다. 대충 끊고 넘어가요. 이건 별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생각이. 자체를 하다 보면 시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때 시험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학교에서처럼 시험관이 있고 시험에 통과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자차는 혼자 하는 것이지 누구의 간섭이나 시험에 응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수행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하늘에 있지만, 자질이나 자격을 시험하거나 수행자의 성향 등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쪽 인간계의 과거 시험이나 여러 시험과 관료적 체계에 길들여진 생각으로 신명계도 그러리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부처나 예수가 파순이나 마녀의 시험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읽은 책에 보면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시험 당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부러웠죠. 그런 거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 누군가가 날 시험한다는 건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내가 날 시험할 수도 있다는, 시험할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시험하는 건 관이에요. 도기 관, 저기 중앙정부라고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계급이 달라요. 그게 그런 심리가 투영된 거라고요. 그런 식의 생각하는 게. 누가 나 시험한다는 건 나도 이미 시험 볼 자격이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누군가 나 시험한다는 건 그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했던 과거 사람들은 그걸 바랬거나 그것을 당연시 여겼겠죠.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될 것 당연시 여기는 것도 있다고요. 그게 시대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공부하는데, 도 닦는데 시험에 든다고 하거나 시험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왜 시험을 하는 걸 당연시 여기냐고요. 이건 그 학교 공부도 아니고 과거 공부도 아니에요. 누가 날 시험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당연시 여기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 닦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는 도인데 도를 현상세계,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사회 구조하고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뭐 대개는 그렇게 해요. 대개는 이 사회 구조하고 자기 심리 구조하고 매치시켜서 합쳐놔요. 그래서 이 사회의 구조처럼 내 심리 구조도 만들어져 있다고요. 내가 만든 내 심리인데 내 성격인 건데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짜가 와서 뭐 날 시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짜 어떤 존재가 와서 시험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진과의 구분에서 그러니까 헛개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와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짜라고요. 왜 가짜냐면 내가 거기에 길들여진 관념 체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사회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맞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되고 날 어떻게 해도 된다고 하는 이 허용하는 그 심리가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응해 주는 거라고요. 또 이게 정말로 공부한다면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우선은 판단력인데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 벌어지는 일이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판단력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 공부란 말이죠. 근데 이 사회에서도 분명히 이 정부나 국가가 어떤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한테 강요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주는 건 맞는 건데 그것이 꼭 그래야 한다고 들어가면 그건 또 다르다고요. 꼭 그래야 하냐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나 서로 간의 편리함이라든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다고요. 거기에서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는 맥락마다 다르다고요. 따라야 편하거나 아니면 누가 편하거나 이런 거 생각해서 그때그때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 건데 무조건 이건 나라가 하는 거니까 윗사람이 하는 거니까 아니면 신이 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거긴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상관 안 하겠는데 도의 세계에서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런 순종적인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런 과정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소속감을 느끼려 한다면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려 한다면 그릇이 작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이 사람을 그릇을 표현하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을 한계 짓는 거잖아요. 넌 그릇이 그만큼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시험하거나 시험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날 시험한다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이미 그릇이 그만큼이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이 외부도 절대성이 없다고요. 절대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어떤 의도나 맥락에 의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꼭 그래야 되는 숙명은 아닌 거죠. 우리가 숙명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숙명을 따르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수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자천하다가 시험적인 과정을 거친 것은 자천 과정상의 난관 돌파의 하나이거나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많은 자천 중에 모르면 아니랄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관 돌파란 자천 중에 몸의 여러 기관이 자극받고 재정립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많은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몸의 변천 과정의 하나라고 본다면 이것도 맞습니다. 또 사람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시각으로 변환해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악마나 신관의 시험한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폐의 기운과 폐의 신명의 갱신 과정에서 폐는 오행으로 슬픔이니 슬프고 안타까운 현상이 눈에 나타나고 그로 인해 자천의 방해와 숨이 막히고 폐의 번거로움, 답답함을 진전이 없으면 이것이 신명계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참고 견디며 더욱 박차를 가하면 통과할 것이고 부작용으로 알고 멈추면 그곳으로 끝이고 스스로 무엇이 된양 불쌍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면 이것이 마에 들린 것이고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후에 그에 맞는 악령도 따라오게 됨이 악마란 결국 마음이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지어낸 말 같지만 폐를 이용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여서 꼭 저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짓도 아니어서 저러한 자기 마음의 변화와 신체의 재구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 못할 정도이고 그것을 환상이나 시험이나 기타 어떤 의미로 볼지가 자천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안이나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구제할 거라고 나서고 있어요. 또 자기가 세상 구제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일종의 허영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런 그 허영에 들어가는 성격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부추겨 주는 그 외 존재들이 나타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부의 어떤 기운이 세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애초에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성격이 그러하냐는 이제 그 따지기가 복잡한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시키기도 해야 돼요. 정 안 뭐 성격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다가 중간에 튕겨나가거든요. 그 성격을 제어하려고 하거나 누르려고 하면 반항하거나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 바꾸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시험에로만 설명을 하면 시험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읽은 책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보이고 현실적인 그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시각적인 능력이나 그것에 재능이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그 시각적이라는 게 우선은 내 내면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또 내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하는 그 상황이 시각으로 나타나요.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죠. 진짜 같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사람의 재주가 좋은 건데 거기에 드라마틱 할수록 그렇듯 할수록 타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걸 경험하고 이러한 것을 봤다고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그게 정말로 진짜 그럴듯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그게 상당히 별거 아닌데도, 그러니까 불교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곤충들의 세계에서를 자기가 느꼈을 뿐인데 그냥 그 하나의 인간의 그 결혼 생활, 사회 생활에 그것을 장대하게 꿈을 꾸는 그런 식의 그 일화도 불교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소스 하나 가지고 막 거창한 영화 하나 찍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재능 플러스 알파가 그 주위의 다른 존재들이죠. 살짝 그 사람의 그 욕망과 심리를 건드려 주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엄청난 걸 드라마를 찍어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시험은 누군가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책에서처럼 현문에서나 아니면 다른 법계에서 시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는 시험은 자기 심리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이에요. 내가 좀 권력력이 있고 명예력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우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기가 어떤 성격인 거고 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알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걸 자기가 자기 심리가 반영되거나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거를 뭔가 시험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의맥락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애매한 문제가 돼요. 이건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성격의 문제란 말이죠. 그 단순히 시험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나중에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너한테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공부에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또 일어난 거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고 끝까지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이 될 거니까.